뭐냐면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 요거 우리 1교시 할 거고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엔소 요거 2교시 할 거야. 엘니뇨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지. 지구과학에서는 라니냐까지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심층 있게 할 거고 요 파트는 진짜 수능에 항상 나오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엄청 중요했던 파트고 또 우리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 보는데 그래도 통합과학이랑 이제 겹치는 내용이니까 꼭 나오겠지 여기. 그래서 엄청 중요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태풍보다 한 3배는 더 중요한 것이 여기야.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엘니뇨랑 라니냐를 하기 전에 해수의 용승과 침강부터 알아야 되거든. 2교시에 할 내용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이 여기 1교시에 하는 파트란 말이야. 요거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전향력부터 봐야 돼. 여기 두 번째. 우리 전향력은 저번 시간에도 계속 했어서 가볍게 읽어보면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작용하는 전향력은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었지. 북반구에서는 물체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물체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지는 거. 이건 저번 시간에 계속 했었어. 대기대성을 할 때도 무역풍, 편성풍, 북동풍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다 전향력 때문이었지.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에서도 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것도 다 전향력 때문이었고 오늘 하는 용승과 침강도 전부 다 전향력 때문이니까 요거 지금 완전히 머릿속에 넣고 모으고 그 다음에 요걸 해수랑 연관지어서 생각한 게 에크만 수성이라고 위에 보면은 읽어볼게. 해수 표면에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요거 때문에 표층 해수가 북반구에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 요런 현상을 에크만 수성이라고 한대. 요런 현상의 이름을 에크만 수성이라고 한대요. 이걸 해수로 연관 지은 거야. 별거 없죠? 그래서 표층 해수의 이동을 한번 볼게. 여기 보면은 해수면 위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 바람이 불 거 아니야. 그럼 표층 해수는 북반구에서 바람 방향의 90도, 오른쪽 90도, 남반구에서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남반구에서는 해수의 방향이 왼쪽으로 이렇게 불 때 왼쪽 90도로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불면은 오른쪽이지만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여기지 여기 이동 방향의 오른쪽 여기 갈 때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수의 흐름도 꺾인다. 여기 그림 한번 보면은 해수 이동 방향 북반구라고 했을 때 보면은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간대. 이렇게 뚫고 지나간대. 그러면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꺾이겠지? 근데 이게 왜 90도냐면 이거 읽어보면 해수면에서 지구자전의 효과로 북반구에서는 표면 해수의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동한대. 표층 해수는 오른쪽 45도로 이동해. 그러면 얘보다 살짝 더 깊은 애는 이 45도 꺾인 거에서 또 45도로 꺾인단 말이야. 요렇게. 그래서 좀 더 깊이 내려가면 여기 2번에서 또 오른쪽으로 좀 더 꺾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는 완전 180도로 이렇게 꺾이기도 해. 계속 오른쪽으로 꺾이다. 근데 읽어보다시피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유속은 점점 작아진다고 적혀있거든? 그래서 엄청 깊어지면은 얘는 거의 속도가 0이 돼. 그래서 영향을 안 끼치는 거야.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해. 이 1번은 45도. 그 다음에 2번은 이 1번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요 더 깊어진 거는 2번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꺾이다 보니까 아예 반대 방향이 되는 거지. 근데 걔는 유속이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요런 얘네들을 다 평균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대충 한 오른쪽 90도 방향이었다는 거야. 평균적인 이동 방향. 남반구는 왼쪽 90도. 아, 뭐 그렇구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 여러 우리나라 있다고 칠게.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 이렇게 남풍이 분다고 할게. 남풍. 여기 헷갈리면 안 돼. 북풍 아니고 남풍이지. 불어오는 방향에서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고 했어. 남쪽에서 오니까 남풍.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북반구잖아.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이 해수가 이 바람 방향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꺾이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면적으로 여기가 동해안이라고 했을 때 해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가 이쪽이 좀 더 높아지겠지? 해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럼 항상 이 경사가 높아지면 이걸 맞춰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요만큼을 채워주고 싶어 해. 그래서 일어나는 게 용승이야, 용승. 이 심층에 있는 해수가 이 해수면에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이제 용승이라고 해. 용승.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승이 일어난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북반구 해볼게. 북반구에 북풍 해볼게. 북풍. 요렇게 북풍이 분다고 치자. 그럼 바람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해수가 이렇게 이동해. 요렇게. 그럼 단면 똑같이 그려보면은 동해안 쪽으로 해수가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육지라고 했을 때 여기도 육지야? 그러면 해수면이 요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다 이동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만큼 올라온 거를 이 해수면의 경사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만큼의 해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요걸 이제 침강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배울 용승과 침강이 요런 거야. 다 전향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에크만 수속 때문에. 경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남반구도 똑같아. 남반구도 하나만 해볼게. 이거 그냥 직접 해보면 되는 거라서 별거 아니야. 남반구에 뭐 이런 대륙이 하나 있다고 칠게. 오늘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그렸지만 뭐 남반구는 그냥 대륙이 있다 칠게. 그럼 남반구에 요 오른쪽에 남풍이 분다고 치자. 남풍. 또 생각해보는 거야. 남반구는 에크만 수성이 어떻게 일어나? 왼쪽 방향으로 일어나잖아. 그럼 해수의 방향이 이렇게 대륙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해수가 쌓이니까 침강을 하겠지. 침강. 침강하는구나. 그림 똑같이 그려보면 여기에 대륙이 있으면 아마 경사가 요렇게 될 테니까 요만큼이 침강하겠지. 침강. 사실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 이게 경우가 너무 많아. 동해안에서 불 때, 서해안에서 불 때, 북풍이 불 때, 남풍이 불 때, 남반구에서, 북반구에서. 그러면 많게는 한 10가지는 넣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왼쪽 보면은 암기하고 맨 마지막 왼쪽 하단에 적혀있잖아. 절대 암기하지 말고 나도 이거 한 번에 물어보면 대답 못해.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굴려봐야 된단 말이야. 외우지 말고 직접 그림 그려서 해보면 돼. 대륙 하나 그리고 뭐 북풍이 분다, 남풍이 분다 이렇게 그려. 서해안이면 여기서 분다, 남풍이 분다. 서쪽은 또 다르거든. 여기서 서쪽이 이렇게 분다고 해봐. 서쪽에서 남풍이니까 오른쪽 요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서는 또 침강이야. 여기서는 용승이고 또 다르잖아.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긴 침강이지만 여긴 용승이야. 그러니까 직접 그려봐야 돼. 남반구도 마찬가지고. 경우에서도 엄청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용승 침강 보면은 이렇게 용승 침강. 용승은 심층에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 근데 이거 중에 차가운 해수. 심층이면 당연히 온도가 낮겠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원래 보통 연안, 이런 이 육지랑 바다 사이 여기를 연안이라고 하거든. 연안. 그래서 뒤에 보면 연안 용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보통은 이 대륙이 이 해수 한가운데보다는 온도가 높아. 대륙 쪽이. 근데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여기만 차가운 거야. 이 해수보다. 원 해수보다.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지. 용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다음에 침강은 표층의 해수가 수렴하여서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 가라앉는 건 침강, 올라오는 건 용승.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림 보자.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 대륙의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승과 침강을 연안 용승, 연안 침강이라고 한대요. 연안 용승은 대륙의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먼 바다라는 거는 요런 데 말하는 거야. 이 대륙과 먼 쪽.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야.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용승. 그러니까 뭐 해수가 여기로 이동하든 해수가 뭐 이쪽으로 이동하든 먼 바다 쪽으로 일어날 때 이 대륙 주변에 깊이가 낮아져가지고 채워주려고 올라오는 게 용승인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 해안에서 멀어지면 따라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해안을 이제 연안이라 생각하면 돼. 이 대륙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해충수온이 높아져. 왜냐면 대륙 주변은 용승이 일어나니까 수온이 낮아. 원래 보통은 아니야. 평상시는 용승이 안 일어나면 대륙에서 멀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용승 때문에 대륙 주변이 수온이 낮다. 그다음에 침강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먼 바다의 표층해수가 대륙의 연안 쪽으로 이동할. 이거는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오게 돼. 침강. 먼 바다에서 연안 쪽으로. 그러면 경사가 높아지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지. 그래서 연안 쪽에 해수가 쌓일 때 일어나는 침강이래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한번 다시 그림 보면은 이번에는 대륙의 서해안이래. 서해안. 요쪽을 확대한 거야. 이 대륙의 서해안. 항상 그래서 오른쪽에는 대륙을 그려줘야 돼. 우리 그림 그릴 때. 동해안이면 왼쪽에 대륙을 그려주면 돼. 북반구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는 북풍이 불 때, 북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이잖아요. 아, 그럼 해수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비겠지, 대륙 주변이.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심층에 있던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 아, 이런 걸 연안 용승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침강도 똑같이 여기 대륙이 있을 때 이번에는 남풍이 불 거야. 오른쪽으로 꺾이지. 이렇게 앵크먼 수성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경사가 높아진단 말이야. 해수가 이쪽으로 다 이동하니까. 근데 대륙 때문에 막혀 있잖아. 대륙이 항상 있어야 돼. 막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쌓인 해수가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이 또 일어난다. 침강. 그래서 뭐 서해안에서는 남풍, 뭐 서해안에서는 북풍, 용승에서 북풍, 침강에서 남풍. 근데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 너무 많아 경우가. 그 다음에 남반구는 또 반대지. 남반구는 서해안에서 또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대. 남반구는 또 북풍이 불 때 일어난대. 이것도 외우지 말고 해보시면 됩니다. 남반구의 서쪽 해안 여기네. 남풍이 불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아 여기가 비어서 용승이 일어나겠네. 이렇게 하면 돼. 남반구의 서쪽 해안에 북풍이 불면은 왼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이동하네. 아 그럼 여기 다 쌓여가지고 내려가겠네. 침강이 해보시면 됩니다. 왼쪽 보면은 대륙의 동해안에서 연안 영승과 연안 침강. 북반구 대륙의 동쪽은 남풍이 불면 용승, 북풍이 불면 침강. 이런 모든 경우를 그냥 다 적어준 거야. 외우지 않아도 돼. 남반구는 동쪽에서는 북풍이 불면 연안 용승, 남풍이 불면 연안 침강. 다 했던 거. 그 다음에 암기에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대륙의 동해안, 북반구, 남반구, 또 연안 용승, 침강 이렇게 있는데 동해안이랑 서해안, 북풍, 남풍,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외우지 않고 해보시면 됩니다. 진짜 얼마 안 걸리잖아. 1초면 그리니까 해보면 돼요 그냥.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자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연안 용승 침강이었고 이제 두 번째 적도 용승. 요게 이제 1, 2년랑 좀 관련이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 이렇게 적도 부분에 보면은 0도에서 30도까지 무역풍이 불었잖아. 무역풍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북동 무역풍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남동 무역풍 이런 식으로 적도 주변에는 이런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근데 표층해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했잖아.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 결국엔 봐봐. 적도 주변에 해수가 없겠지. 이 북반구에서는 다 위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해수가 다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남쪽에 있는 해수는 다 이쪽 방향 아래로 내려간대. 그러면 이 가운데는 텅 빈단 말이야. 적도 부분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적도에서 용승이 정말 많이 일어나. 가운데가 비어가지고. 왜? 무역풍에 일어나는 거야. 무역풍에 의해. 그래서 그림 보면은 북동 무역풍이랑 남동 무역풍이 에크먼 수성 때문에 꺾이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꺾이면서 적도 부분이 비게 되고 그 빈 곳에 채워주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읽어보면은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한다. 실제로는 북서쪽 방향 아니지. 북동 무역풍인데 에크먼 수성 때문에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 다음에 남반구도
남동 무역풍인데 에크만 수송 때문에 왼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요쪽으로, 요쪽. 그치? 그래서 결국엔 적도 부근에서 표층 해수가 발산하기 때문에 부족해진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심층의 해수가 상승한다. 이런 걸 이제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 거야. 연안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지? 오른쪽 보면은 해수의 용승과 침강. 해수의 용승과 침강은 대륙의 연안과 열대 해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한 게 연안 용승 침강인데 걔네에서뿐만 아니라 해수의 수렴과 발산이 일어나면 어느 곳에서든 다 발생할 수 있대. 이렇게 적도에서도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이 심화 부분 보면은 저기압 고기압에서도 항상 일어나. 이것도 엄청 중요해. 여기 볼게. 여기 발표하고 외워줘야 합니다. 자, 우리 보면은 이거 둘 다 북반구 기준이거든? 여기도 북반구, 여기도 북반구. 내가 여기 아래 남반구일 때도 그려줄 테니까 좀 조그맣지만 조그맣게 그려줘. 여기 남반구에서도 내가 여기 옆에다 그릴게. 남반구에서 저기야, 남반구에서 거기야, 여기 밑에. 그럼 어쨌든 저기압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건데 남반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시계 방향.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우리 항상 북반구 기준으로 외웠잖아. 북반구는 반시계. 고기압에서 북반구는 시계. 남반구는 반대였지?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저기압이 시계. 그 다음에 고기압이 반시계. 그냥 반시계 이렇게 하면 돼. 그 대신 불어 들어가고 나가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럼 저기압 먼저 보자. 저기압 태풍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뭔데 저기압 태풍 이런 애들은 북반구 기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였어. 그러면 이 북반구 먼저 볼게. 이것도 그림 안 그려도 되지만 자세하게 잘 보면 돼. 까먹으면 그림 그려보면 돼.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직접 이해하면 해보면 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해수 위에 있으면 이 반시계 방향으로 해수가 불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수는 항상 에크만 수정 때문에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했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 이 중심에서 벗어나가. 그럼 가운데에 해수가 없겠지? 발산하는 거야. 가운데 해수. 그럼 요걸 채워주기 위해서 심층에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는 거지. 저기압은 항상 가운데에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기압이 해수 위에 있다면 용승. 그럼 남반구도 한번 볼게. 남반구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지? 근데 남반구는 왼쪽이잖아, 에크만 수송이. 그러면 요렇게 직접 해보면 돼, 이렇게. 자,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남반구 북반구를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저기압은 용승이고 남반구에서는 침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저기압은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둘 다 용승인 거야. 이게 왜냐면 부정이라고 그래. 시계 방향이고 북반구랑 달리 왼쪽이니까 반대니까 똑같이 용승인 거야.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반대라고 생각해서 침강으로 많이 생각하거든. 조심해야 돼. 저기압은 항상 용승. 그 다음에 고기압도 똑같아.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이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가운데서 수렴한다고 해. 여기는 발산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해수를 이제 경사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침강한다.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다 꺾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동 방향의 왼쪽. 그럼 가운데에서 침강한다. 고기압도 마찬가지로 북반구에서든 남반구에서는 둘 다 침강이야. 부정이니까.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요거는 조금 외워줘야 돼. 도침, 절. 고기압은 침강, 저기압은 용승. 요렇게 계속 외워주세요. 됐지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용승 지역 요거 별거 없는데 이제 대륙의 서쪽 해안이나 적도 부근에서 주로 용승이 일어나는데 우리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서쪽 해역에서 항상 용승이 일어나거든. 근데 북반구 기준 서쪽 해안, 그다음에 뭐 적도 부근 다 했던 거야. 여기 색칠된 부분 보면 캘리포니아 연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루 연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여기 해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이렇게 왼쪽으로 꺾이려면 남풍이 불었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거꾸로 이 용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풍이 불었는지도 추측할 수 있어요. 북반구에는 뭐 아프리카, 서해안, 캘리포니아 연안,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용승. 별로 없으니까 이런 예시는 꼭 외워줘야 돼. 아프리카, 서해안, 캘리포니아 연안. 근데 둘 다 대륙의 서쪽이지? 캘리포니아 연안도 그렇고 서해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반구는 아프리카, 서해안, 그다음 페루 연안.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대륙의 서쪽이야. 여기 아프리카, 서해안. 마찬가지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또 용승한다. 그 다음엔 적도 용승. 적도 부근에서 또 용승한다는 거. 적도 부근이나 대륙의 서해안. 그 다음에 용승과 침강의 영향을 한번 보자. 아까 말했다시피 용승을 하면은 수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심층에 있는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징.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산소가 풍부하며 영양염료가 풍부한 심층의 해수가 표층에 공급되어 좋은 어장이 된다. 우리 항상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해수에 성질할 때 영양염료나 플랑크톤 같은 거는 아래 심층에 많이 쌓여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이런 좋은 염료들이 다 표층으로 올라와.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대요. 제일 중요한 거. 각각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 산소가 풍부해지고 뭐 영양염료가 풍부한 심층의 해수가 표층에 공급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면 부근에 대기가 냉각되어서 서늘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며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어쨌든 기온이 낮아지는 거니까 고기압이 생겨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저기압이 생기는 거거든. 상승 기류가 많이 생기고 수증기가 증발이 잘하니까 우리 태풍도 그래서 온도 높은 곳에서 시작하잖아. 열대 해상에서. 근데 이렇게 대기가 냉각되면은 고기압이 생겨. 우리 고기압 특징 대표적으로 엄청 맑은 날씨였지? 여기서는 뭐 안개. 그러니까 구름이 얕게 발생하면 그냥 다 안개라고 하는 거야. 저기압은 전라누. 고기압은 뭐 층은영. 구름이 생기긴 해도 층은영으로 얇게 생긴다는 거. 그래서 안개라고 하지.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 그 다음에 그럼 침강은 표층의 용존 산소가 심층으로 이동해서 해양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가 공급된대. 그치? 표층에 항상 산소 제일 많았잖아. 우리 연지 공부 외웠었잖아. 용존 산소랑 이산화탄소량. 요게 이제 심층으로 공급되니까 산소가 공급되고, 또 따뜻한 해수가 모임으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요거 제일 중요해. 여기 문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항상 침강이랑 세트로 외워줘야 돼. 우리 해수 연지 공부 이렇게 외웠잖아.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근데 침강을 하니까 이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거야. 이 해수가 밑으로 침강하니까. 그래서 혼합층도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낮아져. 이게 나중에 엄청 헷갈려. 깊이가 깊어지. 침강할 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왜냐면 이 해수 표층 해수가 아래로 침강하니까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지고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깊어진다. 혼합층 두꺼운 것도 적어놔.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는 극지역의 찬 해수가 침강하여서 전 세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우리 이산화탄소가 찬 해수에 많다고 했었지. 잘 녹으니까. 그렇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오른쪽 보면 용승해역과 어장. 뭐 심층 해수에는 질산염이나 인산염 등의 영양염료가 풍부하다. 그렇죠? 따라서 용승해역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번성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용승의 영향. 연안용승이 일어났을 때 표층소 분포랑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분포를 보겠네요. 요거 우리나라의 동해안이네. 여기 대륙이고 동해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근처가 온도가 낮네. 그리고 여기 대륙 근처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플랑크톤이 많다고. 이거 보자마자 용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 분포가 완전 똑같잖아. 이 빨간색 부분이 여기서 파란색 부분이잖아. 온도가 낮은 부분이 플랑크톤이 높다를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원래 대륙 근처에서는 온도가 낮지가 않다고. 이렇게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은 여기서 무조건 용승이 일어난 거야. 아, 그래서 용승이 일어났구나. 이
용승이 일어나려면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해수가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풍이 불어야지만 이렇게 꺾여서 이동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람도 반대로 추측해야 돼. 그럼 표층수원은 동해 연안 쪽은 낮고 연안에서 먼 바다로 갈수록 대체로 높아진다. 그치, 파란색에서 초록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는 동해 연안 쪽은 높고 먼 바다로 갈수록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 되죠? 낮아집니다. 결론은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의 차가운 물뿐만 아니라 영양 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와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도움을 주므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이게 결론이죠. 용승이 일어나면 좋은 어장. 또 마지막으로 여기만 볼게.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불어서 동해안에 용승이 일어나면 여름철에 이렇게 남풍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여기 용승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급격한 수온 하강으로 연안 난류성 어류 양식장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안개가 발생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라고 했지만 따뜻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 양식장에서는 또 피해가 생기기도 한대요. 당연한 말이죠. 항상 뭐 좋은 어장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별거 없었어. 여기 첫 번째 내용은 되게 간단했지? 한번 뒤에 볼게. 대표 자료 분석 1번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1번 가령 나중에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둘 다 남풍 한번 해보자. 남풍 북방원이가 오른쪽 남방원이가 왼쪽. 그럼 얘는 여기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겠고 여기는 해수가 쌓이니까 침강이 일어나겠지. 그럼 용승이 일어나는 건 가라고 하면 되겠죠. 1번에 가. 그 다음에 2번 가락 나중에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 해안에서 먼바다 쪽으로 갈수록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 그럼 먼바다 쪽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 대륙 주변에서 낮다는 거니까 용승이라는 소리지? 용승? 그럼 북풍도 해보면 되지. 북풍 이동 방향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 우리가 남풍 했으면 북풍은 그냥 반대로 하면 돼. 요 정도는 바로바로 해도 돼. 그러면 요거는 나겠죠. 남반구에서 나에서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2번은 나. 그 다음에 3번 다라를 통해서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는 용승과 침강 중에 어떤 연직 운동이 일어났는지 적으래. 다랑 라를 보면은 다 보니까 요 부분이 대륙이잖아. 요 회색 부분이 대륙 주변에서 온도가 낮게 측정됐고 플랑크톤이 빨간색 많게 측정됐어. 그러면 용승이겠지? 다 용승.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 마지막으로 4번 이거 빨리 해볼게. 가에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표층에서는 먼바다에서 해안 쪽으로 흐른다. 맞지요?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연안의 안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나에서 남풍이 불면은 그럼 침강이었잖아. 침강은 안개 아니었지. X. 용승이 안개였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다에서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군형 구름이 잘 발달한다. 다 보면 용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군형 구름이 발달할 수가 없어. 용승은 고기압이니까. 수온이 낮으니까. 저군형 구름이 생기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돼. 그 다음에 4번. 라에서 북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는 영양염류가 포함된 심층의 해수가 하층에 공급되고 있다. 그치? 용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맞죠? 5.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몇 개 좀 풀어볼게. 뒤에를 한 번에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쉬는 시간은 조금만 더 빨리 가질게. 이거 문제 한번 풀고 6번 풀어봅시다. 99쪽에 6번 하나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풀어보세요 한번. 쉬워요. 자, 별거 아니지? 지금 가는 연한 용승 나타낸 거고 연한 용승 또는 침강. 그 다음에 나는 적도 부근 나타낸 거야. 그러면 보자마자 일단은 북풍이 부니까 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려면 여기란 말이야. 이동 방향이 오른쪽. 그럼 보자마자 아 여기가 용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적도에서는 바람이 지금 북동면풍 남동면풍이지만 그냥 대충 동서만 체크를 한 거야.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왼쪽 이렇게 하면 돼. 남쪽은 왼쪽. 그럼 기억, 해수면의 수온은 A보다 B가 높다. 요거 맞죠? A가 수온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C랑 D는 모두 북쪽? 요거는 아니죠. 앵크만 수정을 잘못 이해한 거지. 남반구는 왼쪽. 그래서 남쪽. 그 다음 디귿? 또 그거는 용수 맞지? 그래서 3번. 간단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여기는 조금 필기해야 될 게 있어서 근데 여기 문제집에 좀 필기할 데가 많이 없어서 쓸 수 있으면 써주고 여기 하단에 조금 잘 있거든? 91쪽에 써주고 혹시 뭐 조금 널널하게 쓰고 싶다면 메모장이나 포스트잇 꺼내서 적으세요. 말했다시피 이 파트는 진짜 제일 중요한 파트라서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엘니뇨 아니냐? 엘니뇨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지.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 우역풍의 세기 변화로 나타내는 표층 수온 변화래. 엘니뇨 보면은 열대태평양 중앙부에 동태평양까지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네.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온도가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전 지구적으로 0.5도 이상은 엄청나게 높거든. 우리 목욕탕에서도 1도만 높아도 차이가 엄청나잖아. 전 지구적으로 0.5도 높은 거는 정말 큰 현상이야. 이런 거는 우역풍 약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라니냐는 마찬가지로 또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요때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로 반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대요.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세트로 말을 하지. 이게 왜 일어나냐? 일단은 여기 밑에 하나 적어주면 엘니뇨, 라니냐는 표층 수온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뒤에서 이따가 남방 진동이라는 것도 배울 거야. 얘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는 수권, 남방 진동은 기권. 둘 다 태평양 내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건데 엘니뇨, 라니냐는 수권, 표층 수온을 기준으로 본 거고 남방 진동은 기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야. 아직 남방 진동 안 할 거지만 지금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 자, 밑에 그림 있지만 평상시 시기
뭐 엘니뇨식이 라니냐식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글이 너무 많고 그림도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적어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일단 엘니뇨랑 평상시랑 라니냐 이렇게 세팅을 좀 해줘. 아무데나 비는 곳에 적어주세요. 이거. 난 이게 내가 태평양을 단면으로 그린 거야.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건 대륙이야, 대륙. 그리고 여기가 바다, 바다, 대륙, 대륙, 바다. 그럼 우리 무역풍이 남동이든 북동이든 이렇게 불잖아. 그냥 간략하게 동에서 서로 분다고 생각을 할 거야, 무역풍은. 적도, 북반구도 이 북동 무역풍이니까 이렇게 불고 남반구도 이렇게 부니까 바람은 일단 동에서 서로 부는 거야.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갑시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동에서 서로 바람을 이렇게 분다고 치면 이건 평상시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평상시에 태평양이 어떤 상태냐? 그럼 바람 이렇게 부니까 우리 아까 우리 용승 침략 했잖아. 바람 왼쪽으로 불면은 약간 해서 경사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서쪽이 경사 올라가겠지? 무역풍 때문에. 그러면 이 경사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배웠지? 뭐 일어나겠어? 용승 여기서 용승 일어날 거야. 무역풍 때문에. 그치? 이게 그냥 평상시. 그러면 용승이 일어날 때는 수온이 낮아지니까 고기압이 생긴다고 했죠. 고기압. 그다음에 반대로 서쪽에서는 저기압 생길 거야. 왜냐면 따뜻한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해수가 이동한다 해서 여기서 왜 저기압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압은 상대적이잖아. 그럼 여기가 수온이 낮으면은 여기는 수온이 높은 거야. 여기에 비해서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돼. 여기가 고기압이다. 여기는 저기압이야. 여기서는 날씨가 맑고 여기서는 비가 내리겠지. 요거까지 그림까지 그려주세요. 이게 평상시야. 그래서 항상 동태평양에서는 날씨가 맑고 서태평양에서는 비가 오는 게 그냥 평상시 루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엘니뇨 시기는 뭐냐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졌을 때야. 이거 화살표를 조금 더 이렇게 작게 그려보자. 작게. 이렇게. 그러면 해수면도 경사도 살짝 얘보다는 완만하게 이 경사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무역풍이 부니까 약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동하긴 한단 말이야. 용승이 일어나긴 해. 근데 얘보다 화살표 조금 더 작게. 용승이 약화된다고 써. 약화. 했어. 요거는 통합과학 시간 때 우리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용승이 일어나서 여기서 고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고기압인데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고기압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로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용승이 일어나는데 왜 저기압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져가지고 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그다음에 반대로 여기도 고기압. 여기는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지는 거지. 엘니뇨는 완전 이제 반대로 일어나.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가 내리고 여기서는 다시 날씨가 좋아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항상 평상시로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항상 날씨가 맑았는데 비가 오잖아.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서태평양에서는 원래는 비가 항상 내리던 지역인데 갑자기 맑잖아? 그럼 날씨 좋다가 아니라 원래 오는 것보다 적게 오니까 가뭄이 생긴다고 생각해. 가뭄. 그 다음에 산불. 엘니뇨 때 서태평양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항상 평상시를 기준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수온 편차라고도 하는데 수온 편차는 이제 항상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야. 평년값은 이제 평상시. 여기서 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물어보면은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죠. 플러스. 죄송합니다. 용승이 평상시보다 약해지잖아. 그러면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수온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면 돼.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뺐을 때. 일단 알겠어. 이렇게 이런 수온, 평균 수온을 보는 게 엘니뇨 아니냐고 이렇게 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걸 보는 게 난방 진동인 거야.
마지막 우리 라니냐까지 해보자. 라니냐는 이제 무역풍이 강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그러면 평상시보다 조금 더 경사가 이렇게 있게 그려줄 거야. 얘도 어쨌든 맞춰줘야 되니까. 용승이 심하게, 엄청 심하게. 용승이 엄청 강화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써볼게. 수온이 많이 낮아지겠지? 그러면 저기압이 절대 안 생겨. 고기압이긴 하지만 더 강한 고기압. 내가 이걸 더고라고 쓸 거야. 앞으로 더고 더점 이렇게 쓸게. 똑같이 고저로 쓰면은 평상시랑 구분이 안 되잖아. 평상시보다 더 강한 비, 더 날씨가 쨍쨍한 거, 더 건조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해도 2개 그려줄게. 더 쨍쨍하고 비도 더 많이 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저기압의 서태평양에서만 가뭄 산불이 아니야. 여기서만 홍수가 아니야. 원래 비가 오는데 그 비보다 더 많이 와. 그럼 여기서도 홍수인 거야. 서태평양에서도 홍수. 그 다음에 원래 날씨가 좋은데 훨씬 더 쨍쨍해. 여기서도 가뭄이 일어나. 그러니까 평상시 말고 좋은 건 없어. 엘니뇨 라니냐 둘 다 안 좋아. 홍수, 가뭄 둘 다 생기지. 어디에서든. 이런 걸 이제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지. 하강 기류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압은 상승 기류지. 그 다음에 바람은 이쪽으로 불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이런 순환 이름을 워커 순환이라고. 이게 이제 난방진동이랑 관련 있는 건데 뒤에서 또 할 거야. 이게 한번 알고 하면은 읽을 때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라니냐는 이 워커 순환이 강화가 된다고 하고 이 방향은 항상 이렇게야. 워커 순환 방향은. 엘니뇨는 방향이 바뀌었잖아. 여기서 하강 기류, 여기서 상승이잖아. 똑같이 순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워커 순환이 약화된다고. 여기서는 약화. 워커 순환 약화. 얘는 강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외우는 게 거의 없어. 이해하면 돼. 그냥 무역풍 약화 강화해서 그림 그리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좋잖아. 그래서 일단은 엘니뇨 상상시 아니냐 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리가 없을 거야. 정리한 곳이 없어서. 여기가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 요거 쓸 자리는 꼭 남겨둬야 돼. 이거 그냥 한번 정리하는 거야. 엘니뇨는 서에서 고기압, 동에서 저기압. 평상시는 서에서 저기압, 동에서 고기압. 아니냐는 서에서 더 저기압, 동에서 더 고기압. 요거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건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고저, 저고, 더 저도. 고저, 저고. 항상 평상시 엘니뇨는 반대. 라니냐랑 평상시는 이제 더 심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를 기준으로 얘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매치하면 돼. 이건 반대, 얘는 더 심하고 더 심하고. 이것도 그냥 무역풍이니까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분다는 것만 외워두면은 이쪽으로 해수가 이동하니까 용승이 일어날 거고, 용승이 일어나면은 수온이 낮아지니까 고기압이 심해질 거고. 그럼 여기 고저, 여긴 저고, 여긴 더고, 더.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자, 얘도 한번 돌려볼게. 자, 이번에 내가 저번에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 여기서 이제 나올 건데 평상시를 기준으로 한번 적어볼게. 평상시는 한 요 정도? 이거 해수면 쓰는 거야. 해수면. 요거 내가 지금 쓰는 거야. 요게 평상시라고 할게. 평상시. 용승이 일어나니까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요렇게. 지금 내가 쓰는 이 아래 거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평상시. 이거 조금 더 멀리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가 이제 따뜻한 해수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만큼이. 그러니까 요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잖아. 수온약층이랑 이 표층이랑 사이에 요 두께는 혼합층이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항상 혼합층은 따뜻한 해수, 수온약층부터는 차가운 해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엘니뇨를 한번 그려볼게. 엘니뇨는 생긴 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서쪽으로 많이 이동했지만 엘니뇨는 얘보다 적게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살짝 요렇게 엘니뇨 이게 지금 엘니뇨의 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이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랑 호층 수온이랑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랑 이런 걸 다 물어봐. 얘를 한 번에 그림으로 정리해야지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 마지막으로 라니냐는 제일 해수가 많이 이동할 때. 여기가 라니냐. 왼쪽으로 최대한 많이 이동해, 서쪽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반대로 써줄게. 여기까지 쓰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외울 거야. 이렇게 L평랑 라평일 이렇게 동태평양 기준으로 한번 외울게. L평랑 라평일 계속 하면.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반대야. 라평일, L평랑 서로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요거만 외우면 진짜 모든 문제들 다 해석하고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외워줘야 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 그림이랑 요거 두 개까지만 다 외워두면은 모든 거 다 해석 가능해. L평일, 라평랑 계속 하면서 외워주세요. 요 글자만 한번 외워줘. 어차피 서태평양은 또 반대니까 여기가 서부 동이니까 반대니까 우린 동만 지금 외울 거야. L평랑 라평일 계속 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했어. 여기서 더 할 거 없어. 우리 다 했어.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 아까 배운 거 확인하면서 엘니뇨랑 라니냐 발생 과정 보면은요. 평상시 볼게.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쵸? 이렇게. 동태평양은 이동한 표층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고 이거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표층선이 낮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얇다. 온난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여기. 이 L이랑 L 사이, 형이랑 펠 사이, 나랑 나 사이.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높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두껍다. 그쵸? 그 다음에 열대태평양 서쪽 해역이 동쪽 해역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다. 그치? 서쪽으로 다 이동하니까. 이거는 엘니뇨든 평상시든 라니냐는 다 서쪽이 높아. 어쨌든 약화돼도 이동은 하는 거잖아. 다 서쪽이 높아. 이거 잊으면 안 돼. 엘니뇨라고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엘니뇨부터 볼게. 엘니뇨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져. 이거 중요하지. 무역풍이 약해져. 항상 이게 일어나는 원인은 무역풍이 약해져. 무역풍이 강해져. 그래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가 적어진대. 항상 이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따뜻한 해수가 이동을 하는 거야.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용승이 약화돼서 표층수온이 높아지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진대. 그래서 서태평양은 표층수온이 낮아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약해지니까 원래는 많이 이동하잖아 따뜻하니까. 근데 적게 이동하니까 낮아지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얇아진다. 그 다음에 열대태평양 동서해역의 해수면 경사는 평상시보다 원만해진다. 원만 밑줄.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냥 기호만 적을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너네도 L평양, 라평양, 라평양, L평양. 그럼 여기서 동태평양. 지금 엘니뇨 시기에 볼게. 엘니뇨에 용승이 약화되고 표층선이 두꺼워지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엘니뇨는 여기랑 여기 보면 돼. 어때? 두께가 평상시보다 두꺼워지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를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그림 그려서 하기가 귀찮아. 이거 그려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서태평양. 그럼 서쪽 보면 되지? 표층선은 낮아지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얇아진다. 그럼 이걸 엘니뇨니까 여기는 평상시를 기준으로 항상 비교를 하는 거야.
요만큼 그러니까 얇아지는 거 맞지? 요렇게. 그 다음에 라니냐 보면은 무역풍이 강해져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많아지네. 이동하는 해수가.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지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얇아진다. 이걸 라니냐 요거 보면 되지. 평상시보다 얇아져.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두꺼워져. 이렇게. 사실 수온 같은 거는 그냥 용생이 강화 약하니까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 수온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근데 이 수온 약층의 그 두께랑 그 깊이 시작하는 깊이는 조금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외워두는 게 좋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보면은 뭐 평상시에 열대 동태평양 해요. 동태평양은 항상 찬해수가 용승을 하니까 어느 시기는 항상 용승을 하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되네요. 어획량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 한번 보면은 엘니뇨 시기랑 라니냐 시기일 때 해수면 경사 이것도 내가 다 그려줬지. 엘니뇨 때는 조금 더 완만하고 라니냐 때는 경사가 엄청 급하다. 실제 이렇게 그려준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경사 같은 것도 그냥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 얘네 둘이 연결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 까먹었더라도 바로 연결하면 여기서도 체크할 수 있지. 이 위에가 실제 표층 해수라고 했고 이 아래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라고 했으니까 깊이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돼. 그 다음에 열대태평양 동서해역의 수온약층 경사 보면은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작다. 언제? 수온 차이. 그쵸? 라니냐는 이제 무역풍 때문에 많이 이동하니까 여긴 차이가 크겠지. 용생이 심하잖아. 여기 수온 엄청 낮고 여긴 높겠지. 그럼 여기는 적게 이동하니까 차가운 애들이 조금 올라와. 그럼 차이가 적겠지. 수온 차이가. 그 다음에 열대태평양 동서해역의 수온약층 경사. 수온약층 경사는 엘니뇨보다 라니냐 시기가 더 크다. 이것도. 그쵸? 그림 그렸지 여기서? 요게 엘니뇨고 요게 라니냐였잖아. 여기가 경사가 훨씬 급하지. 수온 약층도 마찬가지야. 그럼 마지막 한번 자료 해석 한번 봅시다. 엘니뇨와 라니냐의 수온 연집 분포.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딱 봐도 엘니뇨가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껍지. 요거 봐. 두껍잖아. 그다음에 이런 거는 차가운 애가 올라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누가 봐도 영상 엄청 심한 거야.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지. 이게 라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게 안 나와. 너네가 이거 딱 보고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측정을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열대 동태평양 연안의 용승. 평년보다 가 엘니뇨 시기엔 약해지고 용승 약해지고 나 시기엔 강해진다. 이거는 그냥 보면 판단할 수 있어. 파란 색깔이 여기 적고 여기는 심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등수원선의 기울기. 엘니뇨 시기에 완만해지고 라니냐 시기에 급해진다. 그치? 완만하고 급해진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깊다. 혼합층의 두께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니까 여기 표층부터 수온약층까지를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두께 혼합층이 두꺼울수록 두껍다. 그럼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에서 얇아지고 동태평양에서 깊어진다. 그치?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에서 깊어지고 동태평양에서 얕아진다. 대신 요 순서 정도는 외워줘야 돼. 오른쪽만 외워주면 돼. 그 다음에 동서 열대 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가 엘니뇨 시기에는 작아지고 라니냐 시기에는 커진다. 그쵸?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경사. 항상 라니냐가 더 크다고 했지. 표층이나 수온약층 둘 다. 했고요. 여기가 이제 표층 수온으로 판단한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기압으로 판단한 거야. 많이 지우기 빠르게 보자. 우리 한번 개념은 다 했으니까. 자, 난방 진동이라는 거는 진동한다고 하잖아. 시소처럼 하나가 고기압이면 하나는 저기압, 하나가 저기압이면 하나는 고기압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 반대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시소 현상이라고도 하거든. 왼쪽 볼게. 이렇게 실제 시소 그림을 그렸지. 하나가 하강이면 하나는 상승이면 하강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열대태평양 동서 방향의 해면 기압이 마치 시소처럼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암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서태평양인지 동태평양인지는 알아야 돼. 알겠지? 그냥 필리핀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서인지 동인지를 몰라. 문제를 못 풀어. 이거 기억해줘야 돼. 서태평양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오스트레일리아. 동태평양은 페루,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태평양이라고 안 줘. 이런 실제 지역을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남방진동 보면은 수년에 걸쳐서 열대 태평양의 동서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이래. 그러니까 엘니뇨랑 라니냐 시기에 반대로 나타나지. 둘이 완전 반대된 내용이 아니라 유럽 현충선이 생기기 때문에 기압도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세트로 묶어서 엔소라고도 해. 엘니뇨, 라니냐, 남방진동 하나씩. 그래서 이제 워커순환 보면 아까 했죠. 열대태평양에서 형성되는 동서 방향의 거대한 대기순환. 동에서는 고기압, 서에서는 저기압 생겨서 요렇게 거대한 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한다. 보면은 평상시에 뭐 서태평양에서 강수량이 많고 상승기류다. 그다음 평상시에 또 동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생기고 강수량이 적다. 이게 평상시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실제 엘니뇨랑 라니냐도 어떻게 되는지 그림 보면은 해면기압이 변하면서 워커순환의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달라져서 열대해역의 기후변화가 생기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중요해. 그러니까 이 동태평양, 서태평양에서만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뭔데 이걸 왜 배우겠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엘니뇨 시기 볼게. 원래는 서에서 구름이 생기는 게 맞잖아?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동에서 구름이 생긴다. 여기서. 많이 가면 이 중심, 태평양 중심에서까지도 생겨. 여기서 비가 내. 그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날씨가 맑고. 이런 게 엘니뇨였지? 그럼 워커 순환이 끊기지. 중간이 끊기잖아. 그래서 서태평양의 고기압, 동태평양 저기압. 평상시랑 반대지, 반대. 그래서 평년보다 기압 차이가 작아진다. 영승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평년보다 워커 순환이 약해진다. 요건 아까 했지. 서태평양은 뭐 가뭄, 동태평양은 홍수. 왜냐면 평상시보다 적게 오고 평상시보다 많이 오니까. 그냥 비가 오는데 왜 홍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린 평상시랑 항상 비교를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더 강해져. 비가 여기 평상시보다 더 쨍쨍해. 그러면 기압 차이가 커지고 워커 순환이 강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서태평양엔 홍수, 동태평양엔 가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까지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왼쪽에 암기에 이 부분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니뇨는 서태평양 고기압, 동태평양 저기압. 그래서 우리 고저, 저고, 더고, 더저 뭐 이렇게 외웠었지.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보면은 엘니뇨와 남방진동, 요 왼쪽 봐봐. 남방진동의 변동 주기는 엘니뇨랑 관련이 있대, 일치한대. 왜냐면 엘니뇨 때문에 남방진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둘이 연관이 있는데 그럼 얘네 둘을 이 수권이랑 기권의 이 작용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름을 붙인 거야. 엔소라고. 엔소.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의 표층 수온 변화 현상이고 남방진동은 대기의 기압 분포 변화 현상인데 이들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 이거 중요해. 왜냐면 이거 단원의 이름이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치? 아, 그렇구나. 이를 합쳐서 엔소 또는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엘니뇨랑 라니냐는 2년에서 7년의 주기로 불규칙하게 계속 발생한대. 보면은 엘니뇨였다가 라니냐였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 수온 현상에서 양의 값이 크게 나타날수록 강한 엘니뇨. 우리 아까 했었지? 이 플러스 값은 관측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거니까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평상시보다는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엘니뇨. 얘는 평상시보다 낮으면 라니냐. 이거 안 적었네. 여기는 마이너스.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라고 적었네. 그래서 왼쪽 아래도 적혀있어. 수온 편차 부분 보면은 관측 빼기 평년이니까 수온 편차가 플러스면 평상시보다 높고 마이너스면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다는 거다. 오케이. 됐고. 자, 마지막 페이지. 자, 엘니뇨랑 라니냐 시기에 표층 수온에 따른 기압 분포. 엘니뇨랑 라니냐 시기래. 자, 근데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게 경도야? 오해하면 안 돼. 이게 W라고 해서 여기가 서태평양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경도는 이제 영국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쪽에 W가 적혀 있지만 그냥 우리는 보는 대로 그냥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이거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 서쪽에 영도가 있으니까 영국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수온 편차네. 빨간색일수록 이제 플러스고 파란색일수록 이제 수온이 낮은 거잖아. 엘니뇨 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수온이 높지. 왜냐면 용층이 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애들이 덜 올라오니까 수온이 높은 거야. 라니냐는 차가운 애들이 많이 올라오잖아. 수온이 낮아. 그리고 보면 뭐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이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낮았고 따뜻한 해수가 덜 이동하니까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높았다. 서태평양은 해면기압이 고기압, 서에서 고, 동해서는 저, 서태평양에서는 가뭄, 동태평양에서는 홍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에 실마 요거 가끔씩 나오거든? 보면은 다윈과 타히티라는 그냥 섬 이름이야. 남방 진동 지수라는 게 있어. 지수. 읽어보면 열대태평양의 동쪽과 서쪽의 월 평균 해면 기압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래.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 지방에서 측정한 해면 기압을 뺀 거래. 타히티 섬에서 다윈 섬의 기압을 뺀 게 남방 진동 지수래요. 그렇게 많이 물어봐 가끔씩. 그러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 엘니뇨는 고저, 라니냐는 더 저도. 그럼 엘니뇨 때는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야. 엘니뇨 때. 라니냐 때는 더 저, 더 고지. 그럼 생각해봐. 엘니뇨 때는 타히티에서 다윈을 빼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저기압에서 고기압 뺀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빼면 마이너스겠지. 그럼 라니냐는 타히티에서 다윈을 빼면은 더고에서 더 저 뺀 거잖아. 그럼 고에서 저를 뺀 거니까 플러스겠지. 이게 한번 이해를 해두고 그냥 외워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물론 바로바로 찾아서 하면 돼, 까먹으면은.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면 라니냐, 마이너스면 엘니뇨, 남방 진동 지수를 그냥 바로바로 나오게 외워줘야 돼 이런 거는. 그리고 어디가 남이고 선지 알고 있어야 돼. 남이지만 이 남태평양이긴 하지만 동태평양을 대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 빼는지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타히티에서 다윈을 뺀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 위치도 여기서 줬지만 평상시는 안 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암기의 부분에 여기 쭉 나와 있잖아. 너네 놀랄 수도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몇 페이지냐? 다음 편 94페이지. 이거 엄청 많지.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 근데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써준 요거 세 개랑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다 매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면서 94쪽에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만 이해만 하면 돼. 하나씩 다 확인해봐. 오늘 숙제로 할 때. 이거 너무 많고 물어보는 거 진짜 엄청 헷갈려 여기. 그래서 꼭 확인해보고 하나씩. 마지막으로 엔수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 여기까지만 해보자. 우리나라에도 영향 끼친다고 했지. 자, 첫 번째 엘니뇨와 라니냐로 해수의 수온이 변하면은 해양 생물이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사는 애들이 있잖아. 수온이 변하니까 해양 환경이 변하고 또 기압 분포가 변하여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가 일어난다. 아까 적어줬지 빨간색으로. 엘니뇨 시기에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등에서 가뭄이 심해지고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서부 여기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페루 연안에서도 용승 약화로 어업 피해가 발생한대. 안 좋아 다.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에는 뭐 인도네시아 부근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이번에 반대네. 반대. 남아메리카 북서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한다. 여기는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렇게 바로 알아야 돼. 그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이번 아니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 질병이 확산되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생산량이 변하면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엘니뇨 시기에 커피나무의 정상적인 성장이 방해돼서 원두값이 엄청 상승한대요. 이때. 그럼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한번 보면요. 엘니뇨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편이며 여름도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증가해 폭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의 겨울과 여름은 강수량이 감소해서 건조하며 특히 겨울에는 한파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94쪽에 여기 하단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거 한번 지금 채워봅시다. 요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여기 다 외워줘야 돼. 세세하게. 요거는 아까 이 두 번째 거 그림 안 그려도 할 수 있지. 뭐 혼합층 두께, 수한양층 깊이 이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쉬운 거야. 일단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 표층, 수온 편차. 용승이 약해지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져.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면 돼. 수온 편차는 비호로 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의 서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잖아. 이 표층은 따뜻하다고 생각해야 돼. 많이 이동하니까 플러스.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기압. 항상 우리 고저잖아. 고저. 근데 엘니뇨는 반대.
여기가 고 여기가 져. 그냥 라니냐는 더고 더져. 근데 그냥 여기 쓸 때는 그냥 고기압 이렇게 쓰면 돼. 평상시랑 비교했을 땐 더 큰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97쪽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 진짜 많이 헷갈려. 잘 외워줘. 집 가서 꼭. 밑에 OX가 좀 헷갈리지. 이런 거 계속 연습해야 돼. 보면은 1번. 자, 엘니뇨랑 라니냐식이 고르래요. 그럼 보자마자 가에서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잖아. 올라가는. 여기가 라니냐죠. 여기가 엘니뇨죠. 그러니까 동태평양 쪽이 이쪽이 더 빨간색이 많잖아. 빨간 부분이. 여기가 수온이 더 높으니까 라니냐, 엘니뇨. 가가 라니냐, 나가 엘니뇨. 그 다음에 2번까지는 쉬워. 이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난방 진동이라고 했었고, 이렇게 이런 상호작용, 엘니뇨랑 라니냐, 난방 진동을 합쳐서 부르는 현상을 엔소 또는 엘니뇨 난방 진동 이렇게 불렀지. 그 다음에 요거 틀린 거 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같이 밑에 좀 써봐. 우역풍의 세기는 가시기보다 나시기일 때 약하다. 이거 뭐야? 맞죠? 가가 라니냐, 나가 엘니뇨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열대 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라니냐 시기일 때 낮다. 이거는 아니죠. 높다지.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요. 아, 서태평양이네.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따뜻한 해수 중에 서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온도가 더 높은 거지. 계속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열대 동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년보다 나시기일 때. 나가 엘니뇨잖아. 동태평양 높이 비교해봐. 평상시에 더 많이 이동하는데 적게 이동하잖아. 엘니뇨 때는. 그러면 낮다. 맞죠? 틀렸죠. 높다라고 해야지. 높다. 평상시보다 높이가 높다. 그림 바로 그리면 돼. 그다음 4번. 열대태평양, 동태평양 해역의 강수량은 가시기보다 나시기일 때 많다. 라니냐보다 엘니뇨가 동태평양에서 가가 많아. 잠깐만. 가가 라니냐고. 그럼 맞지? 지금 여기서는 비가 내리고 여기서는 안 내리니까 맞네. 반대로 봐. 가시기보다 나시기. 엘니뇨일 때 더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 다음에 5번. 서태평양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가시기보다 나시기일 때 깊다. 요거는 깊이니까 요거 한번 써주면 좋겠죠? N평라, 라평일, L평라 이렇게. 가가
건 여기 밑에를 보면 돼. 이렇게 아래. 여기 수원양식 시작되는 깊이니까 가시기보다 나시기가 깊다? 틀렸네. 가가 더 깊네. 아니냐가. 그래서 얕다라고 써주면 좋겠죠? 깊다 없애고 얕다. 그다음에 열대해역에서 해면 기압 차이.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 이건 맞지. 라니냐가 기압 차이 항상 크지. 경사도 더 크고. 그 다음에 7번. 열대 동태평양 해역에서 표층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 요건 이제 수온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지. 수온이 낮을수록 많은 거니까. 가시기보다 나시기일 때 적다. 맞죠? 동태평양에서 가시기는 용속 많이 일어나니까 수온 낮겠지. 그럼 플랑크톤 많겠지. 그 다음에 8번. 열대 동태평양 해역에서 가시기에 홍수 피해가 생기고 동태평양 보면은 가시기에 엘니뇨에 홍수 아니죠? 가뭄이죠? 안 돼. 더고 더저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홍수겠지. 틀렸습니다. 나시기에는 가뭄 아니고 홍수 통해서 이제 비 내리니까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등급 문제 한번 풀어보고 진짜 찐끝. 우리는 4번을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해석을 해야 돼. 암기하는 거 하나도 아니야 여기는. 너무 쉽네. 요거 했으면 이제 3번도 같이 해봐. 여기 중요한 풀자. 완자는 쉽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요거 사용하는 거는 좀 수능 기출에서 자주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내신을 하니까 무조건 요 수능까지 다 풀어야 되거든. 수능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내신에서. 요거 해야 되고, 완자 풀 때는 사실 이 세 그림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을 거야. 어렵지 않아. 자 됐죠? 3번부터 하면은 일단 얘 엘니뇨라고 대놓고 줬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게 평상시보다 용승이 약화되니까 좀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다고. 수온 편차니까 실제로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어차피 용승이니까 온도가 낮은 게 맞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편차니까 평상시보다 높다는 걸 체크를 한 거야. 여기가 온도가 높은 게 아니야 절대. 항상 서태평양의 온도가 더 높아. 따뜻한 해수층이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일단은 보면은 우리 원래 고전대 엘니뇨니까 반대로 고저지. 동태평양에서 이제 비가 내리지. A에서는 저기 앞에서 고기압 아니고요. B의 평상시보다 용승 강하게? 아니지 엘니뇨니까. 그 다음 답이 디귿이 될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수온 분포가 지속되면 평상시보다 A 해역에는 가뭄이 심해지고 고기압이니까, B 해역에서는 저기압이니까 강수량 증가한다. 맞죠? 디귿.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자 얘는 엘니뇨 라니냐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체크를 해야 돼. 보면은 해면 기압 차를 알려주는데 해면 기압 차가 동에서 서의 기압을 뺀 거래. 그럼 기압 부분은 기압 차가 플러스잖아. 그럼 동태평양이 고기압, 서태평양이 저기압이라는 거지. 이게 플러스가 나오려면 그럼 뭐야? 라니냐라는 거겠지? 동이 고, 서가 저이라면 평상시는 빼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려면 서태평양이 고기압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엘니뇨지. 니은은 엘니뇨.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라고 해서 온도가 높은 게 아니고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다는 거야. 편차니까 항상. 그럼 평상시보다 용승이 덜 됐겠지. 차가운 애들이 덜 올라왔겠지. 그럼 아 이거 엘니뇨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라니냐였으면 이 동태평양이 다 마이너스 값이었을 거야. 평상시보다 온도 낮으니까.
가에서 기억을 나뉘냐다. 맞죠? 기억을 나뉘냐? 그 다음에 나는 가의 기억에 해당한다. 엘니뇨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에서 열대 동태평양의 표층수온 편차는 플러스 값을 가진다. 요건 이제 엘니뇨니까 플러스 값 가지겠네요. 맞죠? 그냥 대놓고 줬잖아. 그냥 플러스니까 플러스 값 가지겠지. 얘는 4번. 4번. 그래서 오늘 숙제는 103쪽까지 다 풀고 고쳐주시고요. 그 앞에 거 좀 못 푼 친구들 다 풀어오세요. 앞에 것도 까먹기 싫으니까. 오늘 103쪽까지. 그리고 여기 다 외우기. 오늘